인공지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식이 없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아이로봇의 최종 보스처럼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공격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의식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만큼의 약한 인공지능은 얼마 안 있어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중점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기입니다. 언제쯤 약한 인공지능이 드라마와 같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두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는 그 시기를 20년 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빠르지 않나요? 약한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똑똑해지는 순간 대부분의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기계가 더 빠르고 값싸니까요.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술을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은 지금의 기술로도 바흐풍의 음악을 작곡하고 고흐풍의 그림을 그리고 미드 프렌즈의 새로운 대본을 쓸 수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개발자보다 코딩을 잘할 것이라 합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개발자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대식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1.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판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또한 대체되지 않겠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니. 2.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되는 일. 심리치료사, 정치과 의사 등은 대체되기 힘들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3.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능력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여러 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고 비슷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톨킹의 반지의 제왕같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분야를 선도하거나 틀을 깨버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데이터일지는 각자 고민해 봐야겠죠. 하지만 위 세 가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봐볼까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사회 번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쓸모없는 계급은 애를 써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반면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모든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사회 불평등이 1% 대 99%였다면 약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 불평등은 0.00001% 대 99.99999%로 나뉠 것이라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과 로봇세입니다. 팀 던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노는 사회를 그립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 보이는가요? 자아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더 성취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본소득은 자본가로부터 거두는 로봇세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하나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가장 선두에 있을 마크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도 의견이 엇갈리죠.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 모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확실한 건 그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은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일자리를 잃은 계급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할지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책에 곡소리를 내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이 대체되지 못하게 방어하고 때로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지금까지의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인간 또한 생체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 직관, 생각 또한 알고리즘일 뿐이라 말합니다. 즉, 컴퓨터 코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로봇에 비해 경제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쓸모없고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엄마로서 남자친구로서도 쓸모없어진다면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영국 드라마 휴먼스의 내용 일부 발췌를 했었습니다.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AI 가정부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인공 로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직업을 뺏을 거다.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맞습니다. 아까 가정부도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저는 두려움도 없고 누구보다 빠르고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미래의 어떤 기술의 아주 급격한 발전은 있겠지만은 아까 아디다스 팩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 사람 간의 관계, 이게 기술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자인적인 관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